봄이 뭐해? 안녕하세요. 소울지기입니다. 오늘 3월 8일 토요일인데요. 건축 공부를 하려고 좀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소울하임을 집을 15년도에 이제 건축 관련된 공부를 해서 직영 건축으로 이제 이렇게 짓고 살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건축 관련된 공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나 SNS 상에서 유명하신 분이 이제 또 세미나 강의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곳에 이제 찾아가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공부하는 영상 이제 편집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저도 지금 왜 이렇게 시간이 나는 대로 공부를 하냐면, 지금 현재 이 집에서 지금 10년째 살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에 제가 또 만약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집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집을 짓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시간이 나는 대로 이렇게 공부를 한 지가 벌써 13년째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자료 공유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나 그 인터넷 서핑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유튜브라는 매체가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겨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정보를 이제 쉽게 이제 알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갈 교육은 네이버 카페 블로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제프라는 분이십니다. 한국에서 인스펙터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 인스펙터 관련해서 예비 건축주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 관련된, 이제 특히 목주주택 공부 관련된 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정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봄이야, 갔다 올게. 집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짓거나 아니면은 이분이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장식 이런 거
이런 거 붙이지 마세요. 저 디자이너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만들려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없게 만들려면 힘든데 이 집은 입주하자마자 지금 다 뜯어내고 지금 뭐 공사하느라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디자이너가 지금 네모 잘 나오잖아요. 쫙 해가지고 쫙 좋네. 잘 나온다. 단단단 해서. 그리고 여기도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네. 저게 맨 처음에 디자인가 그랬더니 보니까 그게 아니고 부수가 생겨서 다 잘라낸 거예요. 쫙 잘라내고. 이것도 바닥재도 좀 특이해요. 약간 이게 나무 재질인데 저게 이제 물이 들어가면 불어요. 이렇게. 탁 씌어요. 이런 거 보면 우와 너무 멋있어. 지금 콩커풀이 씌어가지고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막 예쁘잖아요. 막 꽃도 피고 막 있고. 또 뒤로 가서도 보고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집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런 그 시멘트 콘크리트로 된 그런 부분들에 보면은 저런 거 집 가서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구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빼놓은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 시커먼 거 보니까 여기에 물이 보이는 거. 아까 스타코에 들어있던 그런 부분들을 전부 사이딩 일적으로 싹 고쳤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알 수가 있죠. 아 스타코 종류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이딩 산티나는 게 오래 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 스타트 축축하면은 그 안에 뭐 저기 별별게 들어가서 살기가 좋아요. 얘는 깜깜하고 축축한 거 좋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되는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7년 지나면은 시공사들은 이제 연락이 안 되잖아요. 전화기 때문에. 요건 이제 드라이브 테스트 탁구로 시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벽이 좀 색깔도 좀 이상하죠. 얼룩덜룩하고. 요거 보시면은 그래서 벽체 탁 뜯었는데 안에가 멀쩡하면 다시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작은 구멍을 뚫어요. 작은 구멍을 한 2개 정도 뚫어가지고 이제 탐침봉을 넣어서 보는데 이거는 탐침봉도 아니고 그냥 줄이고 끝에가 뭉툭해요. 근데 저게 들고 다니기 좋아서 제가 들고 다니는데 구멍을 살짝 뚫 벽체가 한쪽이 다 상했는데 안 무너졌어요. 다른 집 같은 뭔가 좀 무너졌을 텐데 문제가 되는데 심각한데 하는데 좀 뚫어서 요걸 월 스캐너라고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요. 요 정도 수준이면 여기서 어느 정도 수준이 나타나는구나. 서로 이제 조정을 한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제 저 집 주인이 이제 로망이 있었어요. 로망이 저 위에가 욕실이에요. 이쪽이 천정문도 이렇게 다 뚫 저기 이제 그 유리로 돼 있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바깥쪽에 이제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뭘 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지어지던 집들은 지기적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쉰다는 얘기는 공기가 잘 기능성이 낮다는 거죠. 공기가 잘 전하죠. 저는 요즘 구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초가 되게 높죠. 집 가서 보실 때 처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초가 높은지 낮은지 그런 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된 자재들 이렇게 쭉 상태를 보고 그거는 그냥 시간 지나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장마철도 있고 하니까 나도 옛날에 나무 되게 좋아했어요. 나무 해고 창문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들 이렇게 창 열어놨는데 뭐 비가 들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하고 살 때 열화상 검사하거든요. 열화상 검사를 이렇게 하면 이제 까맣게 나타나는 분들이 이제 저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기 이제 그런 소상 이게 무슨 어떤 집처럼 보이세요? 네? 이게 그 머리에서 보는 거 완전히 달라요. 이게 다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막 분이 제가 새로운 공법을 개발했다고 이런 식의 이제 나무 블럭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든 거냐면 나무를 갖다가 그 나무 판자를 규격대로 하나 다 껴넣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그때 그 양반이 얘기는 야 그 통나무 이런 거 쓰면은 나중에 쫙쫙쫙 갈라지고 그러니 그 요런 이제 그 물어두느라고 그래서 끝까지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퍼런스러운 이렇게 한 것들이 저것도 하자가 아니라 그냥 요 나무와 요 나무의 차이점. 이제 보시기 뭐가 이제 다를까요?
그 합성목들, 뭐 MDF가 이런 거 몰딩 만드는 것들 보면 지금 저런 데들 보면 한번 물들어간 중목인데 밑에가 다 상했죠, 전부 다. 이렇게 있는데 전부 상했어요. 이거 왜 상했느냐? 이유는 벽이 땅속에 묻혀 있어요. 이 집하고 똑같은 집, 이 집은 좀 다른 집인데 원인은 똑같아. 이 집도 밑에 테두리 부분이 다 지금 다 상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을 땐 잘 줬단 말이에요. 이 공사 사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지을 때는 잘 줬어요. 근데 벽을 땅속에 파묻었어요. 왜?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성토할 때 흙 받을 때 두 대가 저 벽체 아래쪽으로 기초 땅바닥 기초만큼 그러고 나 벽체 이렇게 있는 건데 데크 만든다고 여기 벽체 높이랑 그대로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은 비가 오면은 얘가 천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걔네들은 바닥이 기본적으로 낮아야 되잖아요. 이쪽 방바닥이나 여기가 저기 흙벽 여기는 돌이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좀 많이 피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보면 옆집 저기 주택가에서 높지 여기서 도로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 집 자체가 조금 높이 쫙 들어와가지고 그것들이 저쪽 계단을 타고 아까 쭉쭉쭉 내려가면서 그런 부분을 망하는 그런 구조가 또 그렇게 보고 이제 고치는 과정은 10년 전에 졌는데 고치는 과정도 잘 하시는 부분이세요. 그런 더 이상 저 스타코 외벽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예 그걸 한 겹 더 감싸는 식으로 이렇게 가셨고 전부 다 내고 지퍼로 달아놓고 여기는 요 부분도 철판방 스테인리스 철판방을 써있고 아니 돈이 많으셔. 아무튼 집 잘 고치죠. 위에는 뭐 계속 고치고 근데 저 집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우물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저기에 뭐 눈이 오면은 계속 쌓여 있어요. 이렇게 뭐 배수분이 있긴 한데 눈이 계속 쌓이면은 거기서 이제 그 침묵에 뚝딱뚝딱 거리면서 저 환경에서도 뚝딱뚝딱 거리면서 뭔가를 만들어갖고 굉장히 적응해서 즐겁게 잘 이런 일들 많이 진짜 내보는 거. 이 집은 이제 집 자체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들어오신 분이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여기 들어오셨는데 더 망가뜨려 놓는 그런 케이스예요. 이분도 겉에서 딱 보면 우와 집 좋아 그런데 또 뒤로도 안 돌아가 보죠. 뒤에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서 집에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집들 있잖아요. 장식용으로 날개 모양으로 올라오는 것도 다 별로 안 좋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기 되게 좋아요. 풍선처럼 부풀어요.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물이 들어가는 흔적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외벽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서 저런 부분들 이 집도 또 벽이 막 저 모양이에요. 이것도 스타코 플렉스. 나오게 벽체에서 장식을 달아놓는 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장식을 달면은 그 턱진 부분들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서로들 막 깨지는 그 물 들어가는. 이건 어떤 집을 보세요? 주택의 형태가 주말 주택을 썼는데요. 집 관리를 잘 안 해도 집안에 곰팡이가 많이 폈어요. 한번 봐주세요. 집 관리를 잘못해서 집안에 곰팡이. 요것도 기와 지붕 같은 기와 재료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지붕 경사가 있어요. 어느 정도 경사 이상이 돼야지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수평인데 기와로 해놨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바람이 이쪽으로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쫙 내려가면서 좋은데 오늘은 이제 역풍이 불어. 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물을 쏙쏙 들어가서 기아 밑으로 물이 들어가서 이런 집을 짓는 제 평생 본 곰팡이보다 그날 하루에 본 곰팡이 공장. 와 하시겠다는 분들 많으니까 그것들도 때 옛날 집들 보러 가면 이것도 한 개화동에 있는 건 한 40, 한 50년 된 집이에요. 50년 된. 그때 개화동 쪽에 우리나라에서 최초 이 뭔지 갖다 그려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는 옛날 이런 집들은 하도 갖다 덧붙여가지고 알겠는데 얘는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거는 뭐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용도를 잘 모르겠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저런 뭔지 모르는데 안에 돈 들여서 벽체를 갖다 손대려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 붙인 집이냐 이러고 봐야 돼. 근데 돈 들어 붙인 집은 괜찮아요. 근데 돈 안 들어 붙인 집들은 이건 손대는 것마다 문제거든요. 보통 현관 들어가서 한 단 정도 올라가면 실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도 확장까지 했다는 거 감안을.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 간 거거든요. 이 누수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집안이 엄청 습해요. 그러니까 기둥 라인 같은 거 잘 봐야 돼. 처마 라인 이렇게 쭉 보면 라인 오다가 중간에 끊겼네? 그리고 여기 됐네? 그러면 이거는 여기를 또 확장을 했구나. 그 저 위에 너 샌드위치 판넬 들어갔으니까 저기도 확장이 됐구나. 네. 이런 거는 이제 저기 맨날 낡은 집에 가면 만날 많이 유리창에다 테이프를 붙여놨잖아요, 그죠? 유리창에다 이걸 왜 붙였을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집에 사는 분도 아는 거지. 야, 이거 놔두면 이거 바깥쪽으로 유리창이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예요. 기운 거예요. 집이 기울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고서 들어가서 이제 그 레이저 레벨 가지고 딱 재보면은 이게 파란색 수직선, 집의 벽선. 그러면 아래는 좁고 위는 넓고 그러면은 집이 기울었구나. 그래서 구업소 사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수직 수평이 맞는지 이거 많이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바닥. 였으니까 한 50년 정도 된 집인데 이 집은 딱 보면 집의 원형이 보이잖아요. 원래 집의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뭐 다시 달았는데 그 지붕 부분들은 10년 전에 좀 다시 했어요. 저는 검사 받고 나서 지붕에 누수 생겨가지고 다시 했는데 그거 외에는 깨끗하잖아요. 그죠? 진짜 깨끗해. 이런 집들은 고치기 좋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좀 이 집은 진짜 한 70 준공이 72년인데 그분이 굉장히 아버지가 이렇게 주셨다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지은 집이더라고요. 자재들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벽돌이나 이 안쪽에 사용된 이런 벽돌들. 특히나 이제 저 바깥쪽 벽돌은 어디나 요 실내 쪽에서 이렇게 벽체 안쪽에 들어간 시멘트 블록이나 이렇게 시멘트 실도 기본적으로 슬라브 그런 거는 좀 얇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보강을 해야 된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플리핑 하우스. 이거는 뭐냐면 옛날 집 사가지고 포장만 싹 새로 해가지고 파는 게 이제 플리핑 하우스예요. 이 집도 이제 플리핑 하우스인데 그것도 젊은 또 백인 복이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옛날 집 모양이 나와요. 요 집인데 옛날 집에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쑥 들어 저기 가게로도 쓰고 뭐 하던 그런 집이에요. 이런 집을 갖다가 집장사 아저씨가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죠. 포장만 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검사로 나갔더니 이게 이쪽은 포장한데 옛날 원벽 부분 창은 좀 그렇겠죠. 근데 저 중간에서 겉보기에는 좀 깔끔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또 이렇게 의외로 또 연세가 있으신 분이 또 사셨네. 사신 분이 아주 엄청 까탈스러우신 분인데 집 꾸릴 때는 엄청 집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꾸릴 때는 이게 실력 발휘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실력 발휘가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다 겉에 보이는 건 다 새로 포장하는 거예요. 새로 포장하는 건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열화상 이런 걸 보니까 다 깨끗한데 저런 데 보면 막 허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들은 이 단열 그런 걸 하나도 안 했다는 거지. 포장만 한 거예요. 근데 저 뭐냐면은 제가 집 살 때 항상 뒤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쪽 벽 한쪽 벽면이 이웃집하고 만나는 건물이 옛날 벽 그대로인데 거의 페인트 칠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안쪽으로 단열을 해야 되거든요. 단열이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쪽 벽으로 해가지고 온통 결로 공판을 근데 좀 좁긴 해요. 근데 좁긴 한데 그래도 이게 좁아서 바깥쪽으로 공사를 못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안으로 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해가지고서 이거 봤거든요. 아니 이런 집을 또 단열 공사를 해달라는 집을 처음 봤네. 또 그래서 이거 이동식 주택에 저렴하는 건데 아까 같은 집이에요. 실내 쪽 바닥이 막 실내에다 이렇게 침낭 깔아놓고 막 추우니까 막 그런데 이제 요쪽 바닥이 뭐냐면은 전기 판넬
여기 이런 한 30여 채 되는 그런 단지예요. 이제 그런 그런 단지 이런 건물인데 설계하시는 분들이 열교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시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콘크리트거든요. 콘크리트에서 톡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방열판이에요.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만큼 튀어나와 있고 이만큼 튀어나와 있고 그러면은 안쪽에서 이렇게 딱딱하게 벽체를 데우면은 그 열들이 이리로 쭉 빠져나가고 밖으로 다 빠져나가.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면은 이래요. 이게 겨울엔 열이 일로 다 나가고 여름엔 요걸 타고서 쫙 들어. 우리 그 오토바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이렇게 그 날개 핀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열 방출 잘하라고 그런 식의 저걸 이렇게 막 줄 나오는 거는 이제 일체 파살에서 그렇고 아무튼 이게 이 집이 추운 이유는 일단 설계 50%, 그다음에 시공 단열 이거 완전히 설계 도면상으로는 완전 그 외단열로 싹 감싸게 돼 있는데 끊긴 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거 50%. 그래서 뭐 수장 전라도 완주에 가면은 화산중학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모양새는 뭐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동네 아저씨들이 이제 요즘 그랬더니 이게 원래 집이 이만큼 천막까지 나온 거 근데 좀 늘려야 되니까 바깥쪽으로 천막을 조금 더 길게 빼가지고 여기다 주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구옥 옛날 집들 고치면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여기는 지붕 위에 단열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흙이니까 이게 열을 좀 오래 보관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엄청 추워. 근데 여기는 위에도 또 단열재 또 안 넣었어. 그러다 이쪽 부분들은 여기 뭐 저기 이제 합판 정도 있고 그 위에 지붕재 정도 있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햇빛이 이제 저희가 낮에 가니까 햇빛이 쫙 비치니까 이쪽은 또 엄청 뜨거워. 그러니까 집 자체가 단열이 안 돼요. 게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틀어막았거든요. 싹 틀어막. 그럼 하다못해 이중 유리차가 좀 껴야 되는데 이 톱겹을 갖다 껴놓으니까 실내 쪽에서 발생하는 습기들이 제일 차가운 부분이 이로 다 몰려가지고 저 안에가 그냥 완전히 얼음이 쭉 펴는 거예요. 녹으면 나면은 어딘가 습기 이제 환기를 잘해서 습도 처리를 안 하면은 습기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 이런 건 아셔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요거죠.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이산화탄소 이렇게 수치를 제가 가끔 재요. 저런 유무들 할 때. 왜냐하면 이제 그 기밀성들 환기 여부 체크하려고 그러면 저걸로 측정하거든요. 이거 유지관리 유지관리 중요해요.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집주인과 임대인의 임차인 생각이 아주 달라요. 집주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사고 나서 저한테 얘기했으면 바로 저기 가고 이거는 엄청 하자서 건설회사 사장님들인데 거기분은 막 엄청나게 집 이런 쳐놓고 관리를 무서워해. 저 밑에 가면은 집 관리용 그런 장비들이 그래서 매립등이 하나 저기 고장이 났어요. 저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은 장비가 다 있어요. 아시바가 있어. 2층짜리 아시바 이렇게 세워놓고 올라서 일단 이 노화 열화 요소 물열사에서